강민주는 30살의 나이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정성그룹의 최연소 총수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승부사, 냉철한 판단력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얼마나 공허한지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다가왔고 진실된 관계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기만 했다. 그는 지쳐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충동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강민준으로서의 삶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정성그룹 본사 총수 집무실에 푹신한 의자를 박차고 나와 낡은 배달용 스쿠터의 핸들을 잡게 된 이유였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한 신분을 이용해 민준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작은 배달업체에 취직했다. 그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는 민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를 읽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준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다. 민준의 부모님은 아들의 일탈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늘 그랬듯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민준은 배달 가방을 짊어진 채 스스로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에 오른 것이었다. 첫 배달 날. 민준의 모습은 평소와는 딴판이었다. 명품 슈트 대신 땀에 젖은 낡은 유니폼을 입었고 값비싼 가죽 구두 대신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었다. 그의 손에는 정교한 만년필 대신 배달용 앱이 깔린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복잡한 서울의 골목길을 헤매며 몇 번이나 길을 잃었다. 늘 완벽하게 정돈된 삶을 살았던 그에게 배달의 세계는 혼돈 그 자체였다. 그의 몸은 고단했지만 켜켜이 쌓였던 가면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민주는 지도를 따라 목적지인 한 고층 빌딩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 들린 배달물은 다름 아닌 서류 봉투였다. 2층에서 4층까지는 작은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고 그중 한 사무실이 그의 목적지였다. 민준이 낡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 역시 그와 같은 배달용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한지은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배달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민주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녀는 익숙한 듯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고 직원은 서명 대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게 뭐예요? 1시간이나 늦었잖아요. 당장 반품 처리해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1시간 늦었다는 직원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침착하게 대응했다. 죄송합니다. 배달앱에는 15시 30분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시각은 15시 28분입니다. 시스템 오류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말했다. 그 모습에 민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혹은 주눅들어 사과하기 바빴을 것이다. 그러나 지은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직원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이름은 김도훈. 이 회사의 실세이자 정성그룹과의 계약을 따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겨우 서류 배달하는 주제의 말대꾸는 시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지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희 배달원들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중요한 자료인 것 같으니 일단 접수부터 진행해 주시죠. 도우는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오히려 더 분노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너 같은 하찮은 배달부가 감히 이 서류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 당장 가져가. 그는 서류 봉투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정성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는 그 로고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자신의 회사 로고가 하찮은 종이 취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동료가 이유 없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지은은 잠시 봉투를 내려다 보았지만 곧바로 허리를 굽혀 봉투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그녀는 봉투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는 도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 서류는 저희 배달앱의 배달 실패로 기록될 겁니다. 배달 실패의 책임 소재는 추후 확인될 것입니다. 그녀는 정중했지만 그 말에는 법적 근거와 함께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도훈은 지은의 논리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씩씩거리며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지은은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민주는 그녀를 따라가며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지은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낡은 유니폼을 보고 동료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걸요. 그저 빨리 배달이나 끝내는 게 상책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묘한 강인함을 느꼈다. 지은은 자신이 겪는 부당한 대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할 말을 했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잃지 않았다. 민주는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가식적인 미소와 아첨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실된 힘을 지은에게서 보았다. 그녀는 그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민주는 지은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까 그 사람 너무 심하네요. 서류를 바닥에 던지다니. 지은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총수로서의 자신은 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존경이 진실된 것인지 의심했었다. 그러나 지은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은의 말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배달부로서의 삶은 단순한 위장이나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번째 갈림길에서 그는 한지은이라는 놀라운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던져진 가장 순수한 질문이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알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이 서서히 채워지는 듯했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민주는 배달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낡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그의 집무실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작은 공간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김도훈이라는 오만한 남자와 한지은이라는 강긴한 여자. 그리고 그들의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신이라는 존재가 서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실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난한 사람 코스프레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에게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민주는 배달앱을 다시 열었다. 그의 다음 임무는 한지은의 뒤를 조용히 쫓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부당함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이미 그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인간적인 호기심과 보호 본능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그의 집무실에 있는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도훈의 모든 정보를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민주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의 플레이어였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그가 배달부로서 겪은 첫 번째 불의를 저지른 김도훈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실험의 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다. 강민준의 새로운 삶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다. 총수로서의 삶이 머리를 쓰는 전쟁이었다면 배달부로서의 삶은 몸으로 부딪히는 전투였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배달 물류창고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는 것부터 시작해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묵직한 가방을 짊어지고 골목길을 누비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그의 몸은 배기가스와 땀으로 끈적거렸고 그의 손은 무거운 짐을 드느라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운동보다도 훨씬 더 고된 육체 노동에 직면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그는 정성그룹의 총수였을 때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식당에 가면 최고급 자리가 미리 준비되었고 그가 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사람들의 존경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에게 사람들은 그저 투명 인간을 대하듯 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그가 탔다는 이유만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은 그를 마치 수상한 사람 취급하듯 경계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배달 앱을 통해 한지은의 동선을 추적하며 그녀와 마주칠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늘 한결같이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배달을 가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일부러 그녀의 동선과 겹치는 배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지은은 무거운 생수통 6개를 짊어진 채 1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혼자서 힘드시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지은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선의를 읽었는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익숙한걸요. 근데 민준 씨도 여기 배달 오셨나 봐요. 그녀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은 놀랐지만 곧바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 근처에 배달이 있어서요. 그는 말없이 생수통 2개를 들어 올렸다. 지은은 당황한 듯 그를 말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폐예요. 아닙니다. 동료끼리 돕고 사는 거죠. 민주는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탔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그녀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총수였을 때 그는 이런 단순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에게 배달원은 그저 물건을 옮겨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 배달원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은은 그런 고통을 매일같이 견뎌내며 살아가는 강인한 사람이었다. 15층에 도착하자 지은은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 덕분에 빨리 끝났네요. 그녀는 밝게 웃었다. 민준은 그 웃음에 왠지 모를 가슴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보면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그는 그녀를 도우면서 자신이 배달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고 있었다. 한편 김도우는 지난번 서류 배달 사건 이후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배달원 주제에 감히 자신에게 논리를 들이대고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지은을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은이 소속된 배달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지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 배달원 때문에 우리 회사 기밀 서류가 누출될 뻔했어요. 당장 그 여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당신들 회사와 거래를 끊겠어. 배달업체 사장은 도훈의 협박에 압박을 느꼈다. 김도훈은 비록 큰 회사의 대표는 아니었지만 그의 회사와의 거래가 끊기면 작은 배달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사장은 지은을 불러 추궁했다. 한지은 씨, 김도훈 씨네 회사에서 당신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서류를 바닥에 던진 것은 그쪽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그쪽 심기를 건드렸다는군요. 사장은 지은을 해고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훈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경고를 주어야만 했다. 사과하세요. 김도훈 씨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감정 조절 잘하세요. 사장의 말에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사장이 억울한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사장에게 대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사장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도훈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민준의 초의 비서는 도훈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 보고하며 민준에게 물었다. 총수님, 이대로 두시면 한지은 씨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나서서 김도훈을 손봐줄까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으로 나서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의 실험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는 배달부 민준으로서 지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지은을 돕고 동시에 김도훈의 악의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을까? 민주는 자신이 가진 정보와 능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김도훈이 중순과의 계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소문을 시장에 흘려. 그리고 그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려 한다는 소문도 함께 흘려. 민준의 지시는 교묘했다. 직접적으로 도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이용해 그를 스스로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 날 민준은 지은을 만났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고 있었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사장님께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지은은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뭐랄까, 이 바닥이 좀 좁아서요. 지은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억울해서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해야 한다는 게. 그래도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그녀의 담담한 말투는 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탓하기보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작게 속삭였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당신이 옳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말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민준은 그녀의 미소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지은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김도훈을 향한 첫 번째 방역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배달부 민준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도훈의 탐욕과 오만함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지은이 그저 배달부로서의 삶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고 그녀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민주는 배달앱에서 김도훈의 회사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지은에게 사과를 요구한 도훈에게 직접 배달을 갈 계획이었다. 그는 단순히 서류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김도훈의 탐욕과 오만함에 대한 경고를 전달할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달부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향한 싸움을 시작하는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과 지은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배달이 많아 둘 다 점심을 거르고 오후 늦게서야 겨우 한숨 돌릴 틈을 얻었다. 민준은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지은에게 내밀었다. 지은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손살을 쳤지만 민준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김밥 한 줄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의 작은 배려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민준 씨 덕분에 살았어요. 오늘 정말 바빴는데 민준은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에게 김밥 한 줄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음식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만찬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은이 낡은 종이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펴고 김밥을 한 조각씩 입에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배가 고팠을 텐데도 허겁지겁 먹지 않고 천천히 음미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녀의 신중하고 단정한 성격이 엿보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종종 쉬는 시간이 겹치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지은에게서 배달원으로서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어떤 고객은 무심하게 물건을 건네받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어떤 고객은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다는 것. 그녀는 불친절한 고객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고 친절한 고객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녀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았다. 한 번은 그들이 함께 배달을 하던 중 한 노부부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탓에 10층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망설였지만 지은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짐을 들어주었다. 할머니, 제가 짐 옮겨드릴게요. 노부부는 지은의 도움에 연신 고마워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그에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접대보다도 수십억짜리 계약 성사보다도 값진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주는 지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친절함은 그의 영혼을 정화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실험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반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를 잡았다. 만약 지은이 그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다면 그녀가 자신에게 느꼈던 감정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얻기 위해 배달부 민준으로서의 가면을 더 단단히 눌렀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도훈은 지난번의 굴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지은이 배달하는 업체에 압력을 넣었고 마침내 그를 향한 지은의 배달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직접적으로 망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지은은 한 커피숍에 배달을 갔다. 주문은 김도훈이 일부러 시킨 것이었다. 지은이 카운터에 커피를 내려놓자 김도훈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아니,
배달이 이게 뭐야? 이렇게 늦게 가져오면 식어버리잖아. 네가 커피를 얼마나 아는지나 알아. 지은은 배달 앱에 찍힌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손님, 배달 앱에는 15분 내 도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정확히 14분 30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도우는 더 크게 웃었다. 하하하, 14분 30초 그래. 시간은 맞겠지. 그런데 이게 다야 커피를 배달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무표정하고 칙칙한데 누가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겠어? 그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내가 커피를 시킨 건 그냥 너 같은 사람들을 놀려주기 위해서야. 왜냐하면 나는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는 지은의 얼굴에 커피를 쏟을 것처럼 위협했다. 지은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손님, 커피는 마시는 겁니다. 장난치는 물건이 아니고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의 오만함은 더욱 커졌다. 내가 장난으로라도 너 같은 하찮은 인간을 대할 수는 없지. 네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내 말에 복종하는 거야. 알겠어. 그는 커피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커피잔이 산산조각 나면서 커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다. 그때 민주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다른 배달건으로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그곳에 들렀고 김도훈의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지은이 바닥에 엎질러진 커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절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김도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고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은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쿵쾅거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김도훈에게 달려가 그를 찢어발기고 싶었다. 그는 정성그룹 총수로서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저 오만한 남자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배달부 민준으로서는 그저 지은을 위로해줄 수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뒤 민주는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은은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냅킨 몇 장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 씨, 저 괜찮아요. 그냥 조금 지치네요.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따뜻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지은은 민준을 향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민준 씨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억울하면 우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 걱정 말아요. 그는 그녀가 자신을 부끄러워할까봐 배려하는 말을 건넸다. 지은은 그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마치 가족 같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나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 비서, 김도훈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파헤쳐 그가 저지른 모든 부조리, 모든 비리,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다 찾아내. 나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내 손으로 직접. 그의 말은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은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시작할 참이었다. 민주는 김도훈을 향한 증오를 불태우며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지은에게 가했던 모든 무례함과 오만함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김도훈의 허세와 탐욕이 낳은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그가 쌓아 올린 가짜 성공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손에는 정성그룹의 모든 정보와 인맥이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무기들을 지은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의 사적인 실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자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김도호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불안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날카로운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지난번 커피숍에서 한지은에게 모욕을 주고 통쾌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며칠 동안 그날의 일을 되새기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한지은의 눈빛, 그 어떤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던 강렬한 눈빛이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그 촌스러운 배달부. 강민준, 그는 왠지 모르게 평범하지 않았다. 도우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배달부 따위에게 당할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두 사람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김비서, 그 두 사람 뒷조사 똑바로 해. 뭔가 수상해. 분명히 나를 골탕 먹이려는 누군가가 보낸 끈앞풀일 거야. 정성그룹 관계자일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성그룹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로비를 시도했고 그의 비리 네트워크는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공격적으로 방어하려 했다. 한편 지은은 일상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배달 앱에 익숙하지 않은 오류 메시지가 뜨거나 평소에는 가지 않던 외곽 지역의 배달이 연속해서 잡히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의구심을 품었다. 왜 이렇게 이상한 배달만 계속 잡히는 거지? 그녀는 동료 배달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지은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배달업체 사무실로 찾아가 사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장은 지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했다. 한지은 씨, 민감하게 굴지 말아요. 요즘 시스템 업데이트가 많아서 그래요. 그냥 평소처럼 배달이나 열심히 해요. 사장의 무심한 대답에 지은은 더욱 확신을 가졌다.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직업적 양심과 예리한 관찰력은 이 모든 이상 현상이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배달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며 그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으려 애썼다. 민주는 지은의 이러한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직속 비서실장 최 비서는 며칠 동안 김도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했다. 총수님, 김도훈이 한지은 씨와 총수님을 뒷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지은 씨의 배달 동선을 조작하고 그녀를 덫에 빠뜨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민주는 보고를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김도훈은 단순히 오만함을 넘어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지은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배달부 민준으로서의 가면을 쓴 채 지은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실험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게임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지금 어디세요?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민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그들은 외진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한 배달 건이 계속 잡히지 않으세요? 지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도 아셨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누군가가 지은 씨에게 일부러 그런 배달건들을 몰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 씨를 해코지하려는 목적으로요. 민준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요? 왜 저한테?
민주는 김도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도록 유도하고 싶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은 씨가 최근에 상대했던 사람들 중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단덴포다. 지은은 민준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곧바로 김도훈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배달건, 김도훈의 회사와 관련된 수상한 주소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부당한 사과,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김도훈 그 사람이었군요.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렸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사람은 지은 씨를 포함한 배달원들을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불법 서류나 물품을 배달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배달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민주는 말을 멈추고 지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지은 씨, 이제 그만두세요. 너무 위험해요. 당신이 파고들수록 그 사람들은 당신을 더 깊은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민준 씨, 제가 겪은 일도 억울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겪을 다른 배달원들이 생길 거예요. 누군가는 이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지은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만 했다. 민주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도훈의 비리를 추적하는 모든 팀을 가동해 그가 정성그룹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접촉했던 모든 로비스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의 회사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해 그리고 그가 배달 시스템을 조작했던 증거를 모두 수집해 한지은 씨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끝내야 하에.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민주는 자신이 배달부로서 겪었던 모든 모욕과 분노를 힘으로 바꾸어 김도훈을 향한 방역의 칼날을 갈았다. 그는 더 이상 배달부의 낡은 유니폼 속에 숨은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전사였다. 그리고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기나긴 밤의 서곡에 불과했다. 그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배달이 많았다. 지은은 오전 내내 서울 시내를 누비며 쉼없이 움직였다. 오후 3시경 그녀가 배달을 마치고 다음 배달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었을 때였다. 배달 앱이 갑자기 먹통이 되더니 시스템 오류라는 알림과 함께 화면이 깜깜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이어 여기저기서 동료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앱이 안 돼요. 내 배달 기록이 다 사라졌어. 혼란이 순식간에 배달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배달업체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장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배달원들은 자신들의 배달 기록과 수입이 사라졌을까봐 불안에 떨고 있었다. 지은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오류 메시지의 패턴을 분석했다. 단순한 서버 오류라면 모든 배달원들에게 같은 메시지가 떠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앱 접속이 아예 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이상한 배달지가 표시되는 등 각기 다른 오류를 겪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밤 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지은 씨에게 일부러 그런 배달건들을 몰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번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파괴하려 한 흔적이었다. 지은은 사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 시스템을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장은 지은의 말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지은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해커 공격이라도 당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문제나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 사장은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달 기록이 담긴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모든 배달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 수첩이 그녀의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동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한편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최 비서에게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총수님, 김도훈이 고용한 해커들이 방금 전에 한지은 씨의 배달업체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배달 기록과 고객 정보를 파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리 심어놓은 백도어로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공격 주체는 김도훈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김도훈은 지은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했다. 민준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 해커 조직의 모든 정보를 파착해. 그들과 김도훈의 자금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해. 그리고 즉시 우리 법무팀을 움직여. 민준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정성그룹의 법무팀은 순식간에 김도훈과 그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도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가 정성그룹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불법적인 로비 정황을 낱낱이 파헤쳤다. 민준의 손에는 김도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노력을 존중하고 싶었다. 민준은 배달부 민준으로서 지은과 함께 진실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는 배달부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은이 있는 사무실로 향했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사물함에서 오래된 배달 기록 수첩들을 뒤지고 있었다. 지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준 씨, 이 모든 게 이상하지 않아요. 배달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짓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꼭 알아내야겠어요. 민주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그의 말에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가요? 어떻게? 민준은 미소 지었다. 제가 아는 게 좀 많거든요. 이 업계에 대해서요. 그는 자신이 가진 진짜 능력을 숨긴 채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배달업체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지은의 수첩을 보며 머리를 맞댔다. 지은은 수첩에 기록된 이상한 배달건들을 민준에게 설명했다. 이 배달건들을 보세요. 모두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그리고 배달지는 항상 며칠 뒤에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요. 민주는 지은의 수첩을 보며 그의 머릿속에서 최 비서가 보내준 보고서의 내용과 수첩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도훈은 불법적인 물품들을 배달시키기 위해 배달원들을 이용하고 있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배달지를 폐쇄하고 있었다. 지은 씨, 이 수첩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에 힘을 얻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식과 관찰력을 합쳐 김도훈의 비리 네트워크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지은의 날카로운 직감과 민준의 지능적인 분석이 결합되자
그들의 조사는 빠르게 진척되었다. 지은은 자신이 찾아낸 작은 단서들이 민준의 설명을 통해 거대한 진실의 조각이 되는 것을 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민준이 배달부라는 자신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게 똑똑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비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도움에 감사할 뿐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민준은 지은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지은은 피곤했지만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가 없었으면 저는 이 모든 걸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민준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지은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의 실험은 이제 막을 내리고 두 사람이 함께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김도훈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민준과 지은은 마치 숙련된 수사관처럼 움직였다. 지은은 수십 건의 배달 기록 수첩을 펼쳐놓고 민준은 태블릿 PC로 정성그룹의 보안팀이 해킹한 김도훈의 페이퍼 컴퍼니 내부 자료를 분석했다. 지은은 꼼꼼하게 배달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며 수상한 배달지를 짚어냈고 민준은 그 배달지의 좌표와 일치하는 김도훈의 자금 거래 내역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조사는 서로를 보완하며 빠르게 진척되었다. 민준 씨, 여기 이 창고 주소를 보세요. 이틀 동안 5번이나 같은 곳에 배달을 갔어요. 전부 비즈니스 서류라고 되어 있었는데 배달 물품 목록에는 산업용 용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창고는 폐쇄되었다고 뜨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다. 민주는 지은이 가리킨 주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그 창고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은 씨 말이 맞아요. 이 창고는 서류 배달을 위한 위장 장소였어요. 그들은 불법적인 물품들을 배달시키기 위해 배달 앱을 이용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배달지를 계속해서 바꾸었던 거죠. 민주는 김도훈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의적인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김도훈이 이 모든 사건의 배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거대한 먹이사슬의 중간에 있는 한 마리 물고기일 뿐이었다. 민준의 팀이 해킹한 자료에는 김도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정재계의 거물들, 그리고 그들을 그림자처럼 돕는 로펌 관계자들까지.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게 정말 김도훈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군요.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싸워야 하는 상대는 그저 오만한 남자 한 명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바로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했다. 그들의 침묵은 이 거대한 부조리를 묵인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런 지은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순수한 정의감이 거대한 위험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녀를 보호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지은은 혼자서 배달을 나갔다. 그녀의 수첩에 기록된 수상한 주소지 중 하나인 오래된 공장지대에 배달이 잡힌 것이었다. 그녀는 그 배달이 일부러 그녀에게 주어진 함정일 수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그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팀원들은 그녀가 그 위험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총수님, 한지은 씨가 위험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김도훈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초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지금 당장 그쪽으로 사람들을 보내 한지은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민주는 배달복을 입은 채 자신의 스쿠터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스쿠터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지은, 그녀의 안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2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지은의 수첩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이 수첩 내놔, 네가 우리 일을 망치려 드는구나. 그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지은은 수첩을 품에 안고 강하게 저항했다. 이거 놓으세요. 이 수첩은 저희 배달 기록이에요. 당신들이 가져갈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공포를 넘어선 용기를 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스쿠터를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스쿠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이 여자에게서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건장한 남자들은 낯선 배달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민준을 비웃었다. 뭐야? 너도 저 계집애의 동료인가? 까불지 말고 꺼져. 민준은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섰다. 그는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슬쩍 보았다. 그의 보안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는 2 남자와 대치하며 시간을 끌었고 마침내 멀리서 경찰차와 사설, 경호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은을 노려본 뒤 도망쳤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지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땀범벅이 된 얼굴과 그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민준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경찰이 도착했고 지은은 남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수첩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민준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경찰이 돌아간 후 지은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 씨가 저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아까 차를 불렀죠.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과 함께 깊은 감사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은 씨, 이 모든 일은 제 실험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겪은 배달부로서의 삶은 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순수함과 정의감을 보면서 이것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게 되었어요. 당신을 지키는 것이 제 진짜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고 김도훈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고 싶어요. 그의 고백은 단호하고 진실했다. 지은은 민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정체는 배달부 민준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찼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삶을 위장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고백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최 비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김도훈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해 정성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리 인사들을 고발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모든 것을 끝내.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배달부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정성그룹의 총수 강민준이었다. 그의 마지막 계획은 김도훈이라는 작은 도구를 통해 거대한 권력의 네트워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김도훈은 희열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명품 양복을 차려입고 정성그룹의 웅장한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다. 며칠 전
그에게 정성그룹과의 고위급 계약을 논의하자는 연락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성공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 하찮은 배달부와 그 여자 한지은에게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의 위대함을 이 계약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비서와 법무팀장 그리고 몇몇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총수가 며칠째 잠적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민주는 그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민준이라는 이름의 배달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민주는 자신이 김도훈이라는 인물과 어떻게 엮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음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배달부의 삶과 그 속에서 만난 한지은이라는 사람의 순수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밟으려 했던 김도훈의 오만함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임원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총수가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도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성그룹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려 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계약은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종말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회의실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한지은은 자신의 손에 쥔 오래된 USB를 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의 수첩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했고 민준의 도움으로 찾아낸 배달 시스템의 비밀 통로를 이용해 김도훈이 빼돌리려 했던 자료들의 사본을 겨우 복구할 수 있었다. 그 자료들에는 김도훈의 불법 자금 세탁과 물품 이동에 대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배달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의 신분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가장 큰 신문사로 향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김도훈의 비리를 폭로할 생각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김도훈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앉아 있는 정성그룹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훈입니다. 오늘 정성그룹과의 귀한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정성그룹의 최고위층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그는 곧이어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오자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아니, 민준 씨 아닌가? 배달은 안 하고 웬일이세요? 여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반갑네요. 도훈은 민준을 향해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준은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 그는 도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서 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까, 김도훈 씨?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도훈은 그의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아, 하하하하, 총수님과 아는 사이였나 보죠. 그럼 잘 됐네요. 총수님께 제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훈은 여전히 민준이 그저 자신의 지위를 아는 하찮은 배달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정성그룹의 부총수였다. 도훈은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부총수님, 이 배달부, 아니, 민준 씨가 저와 아는 사이라네요. 저희 계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총수는 도훈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총수님,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도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준과 부총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총수님, 부총수님 지금 무슨... 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렸다. 민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 진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정성그룹의 총수죠. 김도은 씨. 도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하찮은 배달부가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정성그룹의 총수였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민주는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배달부들의 정직함과 순수함을 짓밟고 당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했어.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오늘 이 계약은 당신이 세상에 저지른 모든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민주는 손을 들어 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최 비서는 곧바로 회의실 스크린에 김도은의 모든 비리를 담은 자료들을 띄웠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신문사를 찾아갔지만 그들의 무관심과 회의적인 태도에 좌절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 정성그룹 본사로 달려왔다. 그녀는 민준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 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김도은을 노려보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그를 비난하는 자료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그녀가 믿었던 배달부 민준이 총수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사람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속였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지은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민준 씨, 이게 다 뭐예요? 왜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은에게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싸움의 승패는 김도은의 몰락이 아니라 지은의 마음을 얻는 것에 달려 있었다. 한지은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배달부 민주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배달 가방을 메고 다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은 차에 한 기업의 총수라는 이름으로 김도은을 심판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배신감과 함께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친절과 도움들이 과연 진실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은 김도은에게로 향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들을 노려보았다. 자료에는 그가 정성그룹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불법적인 로비 정황, 배달 시스템을 해킹해 증거를 조작하려 했던 기록들,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들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의 지시 아래 정성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김도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건 다 조작된 거야, 강민준.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거들먹거리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한 명의 범죄자에 불과했다. 민주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남을 얕잡아 본 오만함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하찮게 여겼던 배달부와 그들이 속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거죠. 당신의 탐욕은 그들을 이용했고 그 결과는 지금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법관의 판결처럼 단호했다.
그때 지은은 자신의 손에 든 USB를 꽉 쥐었다. 그녀는 아직도 민준의 정체에 대해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직업적 양심과 정의감은 그녀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민준이 한 일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찾은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지나 김도훈에게로 향했다. 김도훈은 그런 그녀를 경멸하듯이 쳐다보았다. 너는 대체 왜 여기 온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지은은 그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손에 든 USB를 민준의 비서에게 건넸다. 민준, 아니, 총수님, 저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최 비서는 USB를 받아 민준에게 넘겼다. 민준은 지은의 용기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속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정의감을 위해 행동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 USB를 자신의 태블릿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은 모두 지은이 직접 수첩에 기록하고 폐쇄된 창고에서 찾아낸 물리적인 증거들이었다. 김도훈이 빼돌리려 했던 불법 서류들과 배달 기록이 일치하는 사진들, 그리고 그가 배달 시스템을 해킹했던 서버의 IP 주소와 관련된 작은 단서들까지. 그것들은 민준이 가지고 있던 방대한 디지털 증거들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었다. 민준은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이 증거들은 김도훈 씨가 이 모든 비리를 저지른 최종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지은의 증거가 화면에 나타나자 김도훈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 없는 회색빛으로 변했다. 그는 주저앉으며 헛소리를 짓거렸다. 말도 안 돼. 그깟 배달부가. 그게 어떻게?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하찮은 배달부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몰락은 그 어떤 거대한 음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시했던 작은 사람들의 정의감에 의해 이루어졌다. 민주는 더 이상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전화로 보안팀을 불렀고 곧이어 경찰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민준이 제시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확인한 후 김도훈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김도훈은 끌려가면서도 민준과 지은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할 거야. 그의 외침은 텅 빈 회의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도훈은 끌려갔고 그가 속해 있던 비리 네트워크의 실체는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회의실에는 민준과 지은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배달부로서 그녀에게 다가갔는지, 그 모든 실험의 이유와 목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감동했고, 그의 마음이 진심으로 변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저는 지은 씨의 진실된 모습에 반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권력과 돈을 보고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제가 배달부가 아니었다면요?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에게는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 건가요? 제가 당신의 장난감이었나요? 제가 당신의 실험 대상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고백에 감동하기보다 자신이 그저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민준은 그녀의 상처 입은 눈빛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김도훈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있었다. 지은의 마음을 얻는 싸움. 그것은 그 어떤 기업 합병이나 투자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텅 빈 회의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한지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민준은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가면이 남은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요? 제가 당신의 장난감이었다는 걸 인정하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다. 민주는 그녀의 상처 입은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은 씨, 제가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총수로서의 권위도 배달부로서의 편안함도 모두 벗어던진 채 오직 한지은이라는 여자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보이려 애썼다. 왜 하필 저였죠? 왜 저를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한 건가요? 제가 평범하고 가난해서 제가 당신의 거대한 세상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저를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억눌렀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에게 민준의 행동은 그녀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누군가의 실험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민준은 그녀의 질문에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본 강인함과 순수함이 진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지은 씨를 만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비 오는 날 낡은 우산을 쓰고도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들어주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이 부당한 모욕을 당하고도 꿋꿋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실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반했습니다. 저의 이 감정은 배달부의 민준이 아닌 인간 강민준으로서의 진심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들의 위선,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가식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지치게 했고, 그는 진실된 관계를 찾아 헤맸다고 고백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동료로서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실된 관계는 이미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은은 그의 고백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민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신의 진심이 진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진심은 거짓된 관계 위에서 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지금 제 앞에서 총수 강민준인지 아니면 당신이 연기하는 또 다른 민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숨겼어요. 우리 사이의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제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제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당신과 당신이 속한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했지만 지은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제가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은 당신의 돈과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싸웠어요. 당신은 제 싸움에 끼어든 것뿐이에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에게 기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것이다. 지은은 민준을 뒤로 한 채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민준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진실된 관계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다. 그는 김도훈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홀로 빈 회의실에 남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후회했다. 그는 밤새도록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처 입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지은의 진실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되찾아줄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야 진정한 시작점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고통과 후회, 그리고 진실된 증명으로 가득 찬 험난한 여정이었다. 한지은은 그날 이후 민준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의 전화는 거절했고 그의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의심했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 모든 친절, 모든 위로가 결국은 그의 실험의 일부였다는 생각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가져다 준 정의의 승리조차도 자신의 힘만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도망쳐 홀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은 지은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리기도 했고 그녀가 일하는 곳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돈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힘으로 김도훈을 무너뜨릴 수는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느꼈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가 믿었던 가치들을 회복시키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배달업체 사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김도훈의 해킹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었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익명으로 지원했다. 그는 또한 배달원들을 위한 공정한 임금 및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배달원 권리보호 기금을 설립했다.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민준의 이름이 아닌 익명의 후원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지은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너졌던 회사가 기적적으로 복구되었고 동료 배달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사장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했다. 한지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찾아낸 자료들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당신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민준이 한 일들을 보며 그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를 존중했고 그녀가 믿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만회하기 위해 그녀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 중 하나를 읽었다. 당신이 믿는 정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짧은 메시지에 지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처를 진심으로 치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지은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를 만나주실 수 있나요?
민주는 그녀의 문자를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보낸 장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함께 점심을 먹었던 낡은 공원 벤치였다. 지은은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봤어요.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민준을 보며 말했다.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진심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그의 손을 피했다. 저를 다시 믿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저는 당신이 총수 강민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 당신이 저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준다면 저는 배달부 민준으로서 당신과 함께한 했던 모든 시간들을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권력의 총수가 아닌 한 여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한 명의 남자였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힘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지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녀에게 정성그룹의 사회공헌 부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지은 씨, 당신의 통찰력과 정직함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배달원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지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준의 모습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성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끄는 당당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배달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녀는 민준의 돈과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정의감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민준과 지은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화려한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며 진정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완성한 이야기였다. 민주는 그의 실험을 통해 사랑을 찾았고 지은은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만함과 위선이 아닌 진실과 용기의 산물이었다.